오늘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앞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한창 감염이 확산되던 9월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새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보통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경제가 위협받게 될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도록 가파른 상황이라면서 수도권과 강원권에 대해 1.5단계 격상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한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83.4명으로 상향 기준의 80%를 넘어섰고 강원권은 이미 격상 기준을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원권의 경우 집단 감염 사례가 대부분 영서 지역에 집중돼 전체 상향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격리병상과 치료병상 확보, 일상 속 대비책 마련 등 준비할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관광지가 많은 영동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강원권 전체를 하나의 권유로 묶어서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직장, 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한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대 내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영내에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간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국군 복지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19명이, 서산 군부대에서는 총 9명이 확진됐습니다. 고려대에선 동아리에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교내시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08명,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한 만큼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걱정입니다. 수험생이 50만 명 가까이 모이는 만큼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수능 2주 전부터 학원과 스터디 카페의 방역을 집중 점검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의 대면 교습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수능 방역 대책을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수능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능이 코로나19 제약 산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먼저 오는 19일부터는 학원과 스터디 카페 같은 학습 공간뿐 아니라 노래방과 영화관 등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대면 수업을 아예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학원 내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원의 실명과 감염 경로 등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대한 보완 대책도 내놨습니다. 수능 당일 확진자 중 응시가 가능한 수험생은 각 시도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 29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자가격리 기간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돼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 113곳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감염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특정 지역에서 확진, 격리 수험생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병상과 별도 시험장 등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시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이후에는 학교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방과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유럽 원정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축구 국가대표팀에선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팀 내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는데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열린 멕시코전에선 선제골을 넣었지만 역전패했습니다. 정규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추가로 실시했던 검사에서 나상우와 김문환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대표팀 내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표팀은 멕시코, 오스트리아 축구협회와 평가전 개최 여부를 논의했고 출전 가능한 선수가 최소 13명 이상일 경우엔 경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피파 규정과 A매치 강행을 원한 멕시코 측의 요구에 따라 평가전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확진자를 제외하고 19명만이 경기장으로 이동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는 시작됐고 손흥민의 도움을 받은 황의조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후방 빌드업 실패로 약 3분간 3골을 내리내주면서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Sofrer os 3 golos num espaço muito curto de tempo. 대표팀은 카타르와의 평가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한 번 더 받고 상대팀인 카타르 축구협회와 논의해 평가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추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력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소속팀에서 조기 복귀 요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와 스태프는 10일간 현지에서 격리된 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 지금 수도권 이외에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 최대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의사와 간호사에 이어 환자와 보호자까지 잇따라 확진되면서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 확진자인 신경외과 의사를 포함해 어제까지 모두 4명이던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는 신경외과 동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최초 확진자의 예비 신부 등 모두 의료진이었지만 오늘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의사 4명, 간호사 2, 그리고 환자 2, 보호자 1명 등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내일까지 응급실과 예외진료실을 폐쇄하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다수가 확진된 6층의 신경외과뿐만이 아니라 11층에 있는 내과에서도 양성 판정자가 1명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전남대병원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된 내과 입원 환자는 신경외과 의료진 등과의 접촉면이 드러나지 않는 등 현재로선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남대병원의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를 검토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격리의 인적, 공간적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외래진료가 중단되면서 진료 차질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들이 이제 늘로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가급적 크게 중한 질환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의원들을 먼저 방문하시고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을 출입했던 5천여 명을 전수검사할 예정으로 검사가 종료되고 진단 결과가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내일이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미국은 새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단 하루 만에 19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 일부 주에서 2주 동안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럽에선 프랑스에 이어 오스트리아가 나라 전체를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야구 경기장. 이동형 코로나19 검사소를 찾은 차량들이 입구부터 빽빽하게 늘어섰습니다. Basically, they've really gotten the system down. I've been getting tested every week for the past few months because of my job. 미국에선 신규 확진자가 18만 7천 명을 웃돌며 하루 만에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나흘 연속 최고치 경신입니다. 일부 주는 자체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뉴멕시코주는 월요일부터 응급진료나 식료품 구매 외에는 집에 머무는 자택 대피령을 발표했고 오리건주도 2주간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2주 동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o we are in a life or death situation, and if we don't act right now, we cannot preserve the lives, can't keep saving live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이 이 속도를 유지할 경우 4주 안에 63만 명에서 최고 170만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3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프랑스에서는 파리 남부의 한 도시에서 300명이 모인 대형 파티가 열려 이를 해산하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미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파티 참석자 가운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있던 것으로 확인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포르투갈 등 유럽 곳곳에서는 장기간 경기 침체를 이유로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는 등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는 66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백악관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차를 타고 집회 장소를 지나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여은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주변이 트럼프 깃발과 성조기로 뒤덮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거를 도둑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isn't over. It's not even close to being over. And those people that are telling you right now that it is over are lying to you. 일부 참가자들은 백악관 근처 광장에 모여 대법원 청사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를 타고 참가자들이 모여있던 광장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엄지를 들어올리며 격려했지만 차에서 내리진 않았고 곧바로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트럼프 반대자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양쪽 진영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다친 사람도 나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만 20명이 넘었고 일부 참가자는 총기를 가지고 나왔다가 붙잡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은 집회 참가자가 수천 명이라고 전했고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 전략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 4개 주의 공화당 주의원들은 선거인단 선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마감 시한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공화당이 장악한 이들 주의 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된다는 점을 노리고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려는 계획이었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진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부인과 함께 자전거를 즐긴 바이든 당선인은 새 내각 인선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Are you any closer to making a cabinet decision? Yes. 미국 언론들은 국방장관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이 유력하다며 미국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까지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서명식에 화상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전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15개국이 참여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은 전 세계 무역 규모와 인구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협상 개시 8년 만에 이뤄진 서명식에 화상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보호무역 확산 등의 위기 속에서 자유무역 가치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자유화의 속도를 내며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이 상품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고
관세 철폐율도 최대 9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뿐만 아니라 섬유와 기계 등 중소기업 품목, 코로나 시대 주목받고 있는 의료, 위생용품 등의 수출길도 넓어지게 됐습니다. 협정에 참여한 대부분 국가들과는 이미 개별적으로 FTA가 체결돼 있지만 일본과 FTA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 기계 등의 품목은 제외했고 수산물 개방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은 참여국의 절반 넘게 국내 비준서가 제출되면 60일 뒤에 발효됩니다. 정부는 곧바로 국내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이 참여한 이번 협정을 두고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중국은 참여국 중 하나일 뿐이며 중국 주도의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대검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고요. 대검감찰부장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반대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강행했고 측근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깔려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지난 6일 대검찰청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검찰총장에게 이의 제기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자신에게 정 차장검사의 직무정지 요청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은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부장은 그 이유로 독직 폭행 사건 수사를 완료한 주인 검사가 아닌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자신에게 스스로 재배당 뒤 기소했고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예상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맡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과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 역시 수사에서 배제된 점 등을 들어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부장은 특히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채널A 사건의 진상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려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인권부 배당이나 감찰 중단 지시에 따라 석연치 않게 멈췄던 기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의 본질과 실체가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속 시원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나 부장단 회의를 소집하는 건 검찰총장의 권한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그동안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대검은 직무배제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직무 배제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국방부는 한국 전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가족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시료가 부족해서 가족을 찾은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많은 유가족들이 시료 채취에 참여해서 전사자들이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0의 문경숙 씨.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문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사해 생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 씨의 아버지 고 문장춘 일병은 1950년 8월 참전했다가 이듬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갓집에서 이제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69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12일, 문 씨는 아버지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양구 수리봉 일대에서 아버지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 몇 점이 발견됐는데 유전자 감식 결과 모녀 관계로 확인된 겁니다. 참 얼굴도 모르는데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이 말이 안 나오고.
이처럼 발굴된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발굴된 유해만으로 신원을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문 씨처럼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6만여 명. 하지만 미수습 전사자 유해까지 합치면 13만 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현재 확보된 유전자 시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 중에서 유가족이시지만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료 채취에 참여하신다면 오늘과 같이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굴한 유해 만여 구 가운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전사자는 2%도 되지 않는 154명뿐입니다.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의 가족들도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DNA 채취와 대조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가 끝나고 곧바로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에서 하나은행과 김승유 회장의 역할을 재조명합니다. 론스타의 불법을 묵인해준 금융관료 모피 아들, 그리고 론스타가 낸 5조 원대 천문학적인 소송에 한국 정부가 발목을 잡힌 현실도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3대2로 패했습니다. 주전 수비수들이 빠진 데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긴 했지만 후방 빌드업이 많은 문제점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나상호와 김문환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멕시코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에이스 손흥민은 고군분투했습니다. 멕시코의 기세에 밀려 힘 한 번 쓰지 못하던 전반 21분 정확한 크로스로 단짝 황의조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후반에도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찔러주며 동료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현우 대신 출전한 백업 골키퍼 구성윤도 잇따른 선방을 펼치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소속팀의 차출 거부와 부상 등으로 주전 수비수들이 빠지긴 했지만 멕시코의 강한 압박을 전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험 지역에서 패스가 차단된 뒤 바로 동점골을 허용했고 이후 3분 동안 2골을 더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이강인의 코너킥을 권경원이 몸으로 밀어넣으며 한 골을 따라붙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는 못하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당한 패배를 서력하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코로나19 검사를 한 번 더 받은 뒤 카타르 축구협회와 논의해 모레 열리는 평가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브라질과 평가전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위협적인 공격을 선보이면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전과는 달리 해외파를 모두 빼고 K리그 선수들로 선발진을 구성한 김학범 감독. 선수들은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 브라질을 상대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전반 7분 만에 주장 이동경의 선제골로 먼저 일격을 가했습니다. 오세훈이 페널티킥 기회를 날렸고 1대1로 맞선 전반 막판 이승모의 득점이 애매한 심판 판정으로 취소되긴 했지만 공격에선 밀리지 않았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후반에 이승우를 투입해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이승우는 저돌적인 돌파와 강력한 슈팅으로 대표팀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교체 투입된 백승호도 위협적인 슛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호드리구에게 역전골을 허용했고 브라질의 화려한 개인기에 쐐기골까지 내주면서 3대1로 패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치 또는 우리 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뒀는데 그 부분은 잘 체크한 것 같아요.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적인 경쟁력을 확인한 김학범호는 43시간 동안 2경기를 치러야 했던 원정평가전을 1무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농구에서 DB가 공동 선두였던 SK를 꺾고 드디어 11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4쿼터 김은 선수가 결정적인 3점슛 3방을 터뜨렸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위 대신 주말 내내 미세먼지만 가득 머물렀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쌓여 있고요. 내륙 지방에는 안개까지 자욱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륙 많은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까지 좁혀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먼지까지 해소되지 못해서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내일로 닷새째 먼지가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뿌연 하늘 사이로 햇살만큼은 온화하게 퍼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22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7,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은 연무로 인해서 뿌연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서울이 9도, 춘천은 4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19도, 부산은 2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레 오후에 비가 내리며 차츰 해소되겠고요. 이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위기를 막아낸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